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 그리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 대선의 분수령이었던 두 후보의 첫 번째 TV토론 혈투, 결과는 해리스 후보가 활짝 웃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진단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ABC 앵커와 해리스가 트럼프를 몰아붙였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 유권자 63%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어제 주요 쟁점, 우리 조호진 대표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주요 쟁점은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3가지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비록 해리스 이제 후보자가 이제 승리했다, 그러니까 대선 TV 토론만 보면은 이제 해리스가 더 우세했다는 것이 이제 지금 6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투표로 표로 연결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NYT도 뉴욕타임스도 이제 그건 점검해봐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만 보면은 최악은 모면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만 1차 TV 토론 이미 있었습니다. 어제가 2차 토론이었고요. 바이든 당시 후보랑 트럼프 이제 후보가 이제 같이 했는데 너무 원사이드로 트럼프가 이기면서 그 여파로 바이든이 결국 낙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다시 나와서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는 처음이었지만 TV 토론, 대선 TV 토론은 이제 어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리스가 판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연결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 주말이 지나고 우리가 연휴로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일요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지율 변화에 대한 그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걸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해리스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주지하다시피 사실은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을 직행을 했습니다. 예선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유권단을 갖다가 뽑아야 되는데, 획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해리스 후보가 본선을 직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건 무슨 차이가 일으키냐? 각 주마다 돌아다닐 때 그때마다 엄청난 검증과 체력의 문제, 외교 안보의 문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요동치게 되는데, 해리스 후보는 이거를 갖다가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으로 치면은 한국 대표가 양궁에서 국내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림픽에 본선에 진출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과 이제 얘기를 하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선 당일까지 해리스 후보가 고등학교까지 무엇을 했는지까지 치열한 검증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 검증 수준은 이제 그 정도까지 되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에서 나왔던 얘기랑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랐을 때 국회의원 시절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다 나왔던 허물인데 대선 주자가 되면 다른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물며 미국은 이제 비교할 바도 없으니까 해리스 후보가 11월에 대선 투표 당일날까지 이런 치열한 검증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 유권자 기준입니다. 백인 비중이 5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이걸 갖다가 누구나 이제 그 수면으로 말하진 않지만 속내는 결국 흑백 대결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백인 유권자들이 해리스에게 표를 줄 것이냐는 건 다른 문제다. 바이든과 트럼프일 때는 둘 다 백인이었죠. 하지만은 해리스가 흑인이고 이제 트럼프가 백인이고, 더군다나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 해리스는 이제 마이너스 차원에서 들어갔다라는 것도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추가 TV 토론이 열릴 것이냐는 것은 이제 첨예한 관심인데, 일단은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직접적 말은 하지 않았고 대선 캠프에는 며느리가 하겠다고 발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TV 토론이 있으면 이것도 또 다른 변수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의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2차 전지는 이제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당일까지 치열하게 이제 업앤다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로 손실을 본 분 입장에서는 반등 때마다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판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사실 어제 트럼프 미디어 뉴욕 증시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 DJT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해리스의 판정승 거의 완승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주 대표 말씀이고요. 어제 시작하면서부터 해리스가 악수하러 딱 가는 순간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제스처나 표정이나 그렇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장도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알고 그렇게 국내 장에서 이미 업종별로 많이 엇갈렸습니다. 요런 증시의 흐름, 전망, 요것도 우리 반종빈 소장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이제 토론 그 실시간 좀 보기는 했는데요. 그 베팅 사이트를 통해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팅 사이트에서 토론 전에는 이제 좀 비등비등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이 되자마자 베팅 사이트에서 해리스 쪽에 이제 그 좀 우세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그리고 그 풍력이나 ESS 쪽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그 시기 때 갑자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지금 그 상승한 어제 전일 때 관련된 상승했던 분위기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해리스의 그 토론 때문에 미 대선 토론 때문에 긍정적인 좀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가 9%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됐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떨어진 그 기업들도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주들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지난달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대표적인 그 해리스 트레이드 주였던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 그리고 임신 중절과 관련된 해리스 트레이드 주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테마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부각받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적으로 티가 나는 산업군의 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좀 유의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문제는 거래 대금도 지금 잘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큰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그 수급 자체가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외 변수 리스크가 또 나오게 된다 하면은 또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 대선에 대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 끝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태양광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일부 좀 매도세가 어제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적이나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가 그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매도세가 나온 점을 봤을 때는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계속 좀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 관련주 투자 전략 좀 정비를 해봤습니다. 대선 토론이 끝난 직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미 대선의 결과 그 누가 함부로 예단의 영역이라 또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끝날 때 끝까지 끝날 게 아니니 두 후보와 관련된 트레이드 업종 변동성 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장 이 밸류업 관련주를 묶이는 금융주뿐 아니라 현대차, 기아도 자동차주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CEO 인베스터데이가 불과 2주 전이었는데 주가가 보니까 지금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거든요. 하창원 본부장 전날에 하락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뭐 하락의 이유에는 이제 가장 크게 외국인의 수급과 그다음에 그 전날에 미국장에서 이제 그 은행주들이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8월 23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대부분 한 거래일 빼고 다 매도이긴 하지만 이제 이 자동차 산업군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산업군이거든요. 물론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뭐 한 13조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4조 수준에서 들어왔었는데 요게 한번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기아는 8월 1일부터 전거래일까지 딱 하루 빼고 다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다 매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9월 2일부터 이건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덜했는데 그 이슈 모멘텀이 지나가니까 9월 2일부터 11일까지 한 거래일 빼고 전부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거래 대금이 줄고 있고 이제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유는 이제 수출입 데이터 부분에서 이제 볼륨과 이제 3개월 동안의 수출입 데이터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자동차 산업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 현재 시점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 지금 미국에서는 소매 쪽에서 리테일하는 쪽도 대거 지금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월마트나 타겟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경쟁에서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Q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1,300원대 후반에서 지금 1,300원 30대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이. 네,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P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Q가 늘어나야 이 수익성이 유지가 되는데 P가 떨어진 상황에서 Q가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매출이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되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현재 가격대라면은 배당 매력도까지 고려하면은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모아가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부터는 좀 모아가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주가는 지금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추가적인 하방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조금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주가 뭐 충분히 많이 떨어지긴 했죠. 추가 하방 압력이 조금 있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주가가 차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기대가 조금씩 반영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14% 넘게 뛰었죠. 지금 부채도 200조, 적자 40조 이런 상태인데 지금 투자해도 됩니까? 정태근 이사님? 글쎄요. 다른 이제 미국 대선 테마 때문에 사실 한국전력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클까가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방어주 성격, 최근에 통신주가 올라온 이유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금 인상 기대감이라든지 모 증권사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 3분기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추가 상승 여부인데 과연 시장 눈높이에 만족하는 요금 인상이 과연 나올까요?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짧은 상승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금 인상이 끝이 나게 된다면은 또 부채에 대한 부분들, 연결 총부채가 202조가 넘어가는 상들 속에서 과연 매력도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이유인데요. 최근에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최근에 양자, 뭐 딥페이크, 드론, 그리고 어제 또 미국 대선 계속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종목되었던 상승이었던 지속성이 짧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수익 실현 시점 그리고 다른 섹터 쪽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게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해리스 후보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된 트레이딩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은 상향 리포트가 하나 발행됐는데요. IM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CDMO의 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하향 조정 리포트로는 삼성전자와 세경하이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추는 증권사의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이 삼성전자의 기존 목표가 12만 원을 10만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이었고요. 하나증권은 세경하이테크, NH투자증권은 주성엔지니어링의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다지만 최근 반도체 업종 변동성을 확대를 주목하면서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짚어냈습니다. 이 밖에 디벨로퍼 전환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는 현대건설을 주목한 하나증권 보고서도 발간됐고 IM증권은 전방 시장을 본다면 확실한 선택이라면서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만 원의 신규 커버리지 새로 게시했네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IM증권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5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항체 CDMO의 업황은 고객사의 수요와 경쟁사의 공급을 점검함으로써 전망이 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풍부한 인상 단계 파이프라인과 블록버스터 의약품 출시는 물론이고 고객사의 아웃소싱 트렌드가 유지되면서 상업화 생산에 집중한 전략은 중단기적으로도 유효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견조한 수요와 선제적인 캐퍼시티 증설, 무엇보다 생물 보안법으로 인한 수혜 가능성을 반영해서 멀티플과 가치를 상향해 주목한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세경 하이테크 보고서입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실적 대비 시장 기대치가 높아서 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8,000원으로 46.7%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스마트폰 고객사의 판매량 상승폭이 기대 대비해서 둔화 추세고 이에 따라서 레거시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대 모멘텀이었던 폴더블 스마트폰의 회복과 신제품 효과도 아쉬웠다고 분석을 했고요. 올 하반기와 내년 기대 모멘텀은 국내 고객사 신제품 출시와 북미 고객사 향 사업 확대 그리고 자회사인 세스멧의 성장성이라며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삼성전자 소식 다뤄볼까요? 10만 전자 간다던 삼성전자, 9만 전자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제 또 한 번 마음이 출렁이셨죠. 지금 이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거센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향후 전망, 밤사이에 엔비디아는 또 강하게 올라줬거든요. 조우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엔비디아가 올랐지만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삼성전자는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변수는 이제 HBM3인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HBM3를 갖다 납품을 엔비디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토릭에서 이제 속으면 안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HBM3를 갖다가 생산을 해요. 생산하고 당연히 그걸 갖다가 고객에게 넘기죠. 근데 그 고객에는 엔비디아는 없다. 그러니까 그럼 엔비디아는 어디 있냐면 AMD도 있고 많이 있어요. 왜냐면 HBM3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중국에도 일부 넘겼을 거로 여겨지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도대체 언제 엔비디아에다가 HBM3를 납품하느냐. 작년 9월에 지금은 경질된 경기현 대표가 9월까지 납품하겠다 했는데 2번이나 얘기했는데 못 지켰고 그래서 5월 달에 경질됐었죠. 결국 이제 HBM3를 납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럭셔리 브랜드인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그 등급도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를 내리기도 했는데 중국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IT 수요도 안 좋고 IT 수요가 안 좋으면 일정에서 차지해야 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여전히 안 좋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중국 시장이 이제 다시 개방되고 좋아질 거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예전만큼 좋아지지 않다. 심지어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체 메모리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을 갖다가 납품을 못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메모리 DRAM 갖고도 잘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트렌드 포스에서 DRAM의 가격도 좀 낮추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갤럭시 S25가 나올 때 삼성전자 자체로 만든 엑시노스가 채택이 못할 것 같습니다. 확정 안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전망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자체로 만든 엑시노스도 자기의 갤럭시 25에 납품을 못 하고 있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가져와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매출 올릴 것이냐도 회의적이죠. 이런 점도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한 3년 된 일이에요.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하게 구조적인 근본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질적인 기술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기술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른데 뭐가 의견이 다르냐면은 아니 그 수율 문제는 시행착오를 트라이앤 에러 계속 반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봤을 때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렇게 단순하면 왜 해결을 못 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옛날 했었거든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볼 수 있고 조금 전 화면에 나온 대로 이런 것들이 응집된 결과가 YTD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에 꼴찌예요. 심지어 마이너스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플러스인데 마이크론은 오늘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 이제 하이닉스가 1등을 더 유지할 거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응집된 결과 주가 수익률이고 이런 거를 이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심신을 갖다가 다시 한번 혁신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반등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이상 내려가기는 너무 저점이고 25bp를 갖다가 18일에 내릴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간밤에는 엔비디아의 그 황 선생이 네. TSMC 대체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맡길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만 작용할 거다. 실체는 없다. 왜냐하면 TSMC 외에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젠슨 왕이 뭔가 레토릭으로 그 TSMC랑 이렇게 힘겨루게 하면서 나오는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투자자들 고민은 더 깊죠. 글로벌 인력 감축을 통한 수익성 강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 또 임원들이 자사주 줄줄이 매입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뛰기만을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지금 폭락세이죠. 간밤에는 뭐 사실 반등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 주가 역시 침체 예고로 보고 조금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정태근 이사님한테 이 관련한 얘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유가는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유가 어떤 추세적인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국 수요 부진으로 해서 일단은 하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펙 같은 경우도 뭐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정유주 정도 이제 악재가 된다로 봐지고 나머지 섹터에는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가와 주가 동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도 얘기 나오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원유 운반선이 주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주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력이 낮다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하락은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차익 실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혜가 된 섹터 같은 경우 항공이라든지 뭐 해운 이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항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LCC 쪽. LCC 쪽 같은 경우 특히나 그 해외 단거리 노선에 피 터지는 어떤 그 레로션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장거리로 가든 아니면 수주 다변 그 노선 나변을 하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유가 하락만으로는 주가 상승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운 쪽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7월달 이후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도 금이나 얘기 나오게 되면서 관련 수혜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짧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 수혜주도 뭐 이슈도 이거는 뭐 짧게 간다고 보고 아까 그 한국전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 대선 테마 그냥 이쪽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급반등에 성공했죠. 그러나 여전히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업종별 영향 어떻게 좀 미칠지 한번 흐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인벤티지랩이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총 390억 원 규모인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 비만 치료제 관련 좀 인벤티지랩 제시해 주시죠. 반정우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한 39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년 이후의 과정을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좀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에 대해서 150억 투자를 하고 또한 그 운영 자금에 대해서 240억 그리고 전환가액이 18,984원인데요.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많이 이제 갭이 그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 주가 대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상당한데 지금 이벤트가 좀 있긴 합니다. 이달 27일 때 225만 주 정도, 22만 주 정도의 CB에 대해서 신규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33억 정도의 그 물량이 좀 남아 있고 전환가액이 한 9,995원 정도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추가 상승을 좀
보였을 경우에는 매도 시점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소규모 비중으로 좀 신규 접근은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27일 이후로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B 계속 발행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 부담 때문에 악재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괜찮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들어볼 시간이죠. 하창원 본부장님. 네,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야간 선물이 0.98%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 현 선물 붙었기 때문에 한 1% 전후로 상승이 나오는 게 맞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강 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장에서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마감 이후에 뉴진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 쪽은 좀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해당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개장 전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